이 텐트의 무게는 860g입니다. Alterny TV.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저희 알터니 멤버인 오크와 백패킹을 나왔습니다. 오늘은 깜짝 놀랄만한 텐트를 만나서 텐트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. 일단 무게부터가 깜짝 놀랐어요. 저는 듣고. 이 텐트의 무게는 860g입니다. (1kg) 언더 텐트가 나왔어요. 드디어. 그것도 한국 브랜드에서.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작한 가장 가벼운 텐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물론 그 기본 텐트 형태를 갖춘 공격형 텐트 중에서 말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텐트로 한번 캠핑을 해보고 장점, 단점, 그리고 이 텐트가 어떤 분들한테 맞는 텐트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새로 나온 860g짜리 텐트에서 하룻밤 잘 잤고요. 하루 자면서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디테일 총 정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텐트를 한번 보실까요? 네, 보시다시피 이 텐트는 1.5인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. 딱 여기에 한 명이 눕고 요만큼의 공간이 남아서 여러가지 물건 그리고 배낭까지 수납을 할 수 있게 실내 공간이 잘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초경량 텐트답게 원단이 굉장히 얇아요. 지금 가까이 손을 대보면 이 정도, 손이 비치는 정도의 원단, 15데니아 원단을 쓰신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경량 텐트들이 흰색으로 나오면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는데 색깔을 좀 어두운 카키색과 그레이색의 중간 색깔을 사용을 하셔서 이 정도만 떨어져도 안 보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얇은 싱글월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쪽에서 생활하는 프라이버시가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. 밤에도 안에서 뭔가 불빛은 보이는데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, 뭘 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앞문, 작은 문의 경우 원래는 이 지퍼에 간단하게 플립이 하나 달린 형태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스킨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따로 스킨을 한 겹을 더 대면서 훨씬 더 보강된 지퍼 쪽 보호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안쪽에 결로가 생겨서 흐르게 되면 이 끝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. 여기서 고여서 이쪽 구멍으로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, 빗물이나 결로가 빠질 수 있도록 양쪽에 구멍이 잘 잡혀 있습니다. 이런 형식의 문 스타일은 그 MSR 어드밴스 프로 텐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을 잘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는 산들로 텐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큰 문 쪽에 태극기와 산들로 로고가 박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로 바뀌어 있는 산들로 텐트의 피칭 시스템인 이 메탈 폴 TV 폴을 정확하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끝에서 백다운을 이 폴 클립에 텐션을 줘서 백다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문이 없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번에 그 변화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폴 클립이 생겼습니다. 이제 웨빙에 아일렛을 뚫어서 폴을 꼽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웨빙 끝에 폴 클립이 있어서 폴을
단단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. 거기다 텐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텐트가 어디에 피칭을 하든 어떤 계절이든 상관없이 텐션을 조절을 해서 필요에 맞게 텐트를 피칭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잡혀 있네요. 그리고 역시 초경량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이즈가 괜찮은 벤틸레이션이 뒤쪽, 앞쪽 하나씩 잘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사이즈 같은 경우엔 1.5P에 충실한 공간 100cm가 나오고요. 길이는 머리끝 발끝이 크게 닿지 않는 가장 노멀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220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높이는 에어매트 위에 앉았을 때도 머리가 닿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100cm 높이로 맞춰져 있고요. 무게 욕심을 부리지 않은 텐트에 기본적인 옵션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텐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. 큰 문 하나, 작은 문 하나, 벤틸레이션 2개, 정확하게 그냥 기본적인 공격형 텐트, 특히 산들로의 공격형 텐트의 특징이죠. 작은 문 하나, 큰 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산들로 공격형 텐트의 기본이지만 그 기본에서 완전히 벗어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그 특징은 바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무게에 있어요. 860g이라는 텐트 무게를 완성을 하면서 어떤 기능을 빼기보다는 모든 기능을 다 넣은 상태로 이 무게를 달성했다는 데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무게를 위한 타협, 시스템의 타협 없이 이 무게를 완성을 한 거죠.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1kg 언더의 텐트를 몇 가지 써봤을 때 그 텐트들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이 돼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텐트 폴을 없애는 거죠. 텐트 폴 대신 등산 스틱을 이용을 해서 피칭을 할 수 있는 시스템. 대신 스틱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TP 텐트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 쪽, 발 쪽 공간이 죽습니다. 돔 텐트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쾌적함이 없어지는 거죠. 또 하나는 문을 줄이는 겁니다. 단순히 그 앞에 작은 문 하나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문을 없애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부자재, 지퍼랄지 지퍼 플립이랄지 메쉬망이랄지 이런 부분이 사라지면서 무게를 줄이는 텐트들도 있었죠. 하지만 이 텐트는 900g대도 아니고요, 860g에서 문 2개, 그리고 기본 형태의 벤틸레이션 2개, 가변 텐션형 폴 클립까지 모두 적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텐트는 겉으로 봤을 때 초경량 텐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. 이 텐트의 진가는 딱 처음 받아봤을 때 손에 쥐어지는 그 패킹된 상태에서부터 이미 충격은 시작이 됩니다. 보시다시피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 양면 실리콘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시면 500ml 생수 사이즈로 패킹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근데 다만 이 텐트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더블홀 텐트가 아니에요. 싱글홀 텐트이기 때문에, 그리고 굉장히 얇은 원단이기 때문에 결로가 굉장히 빨리 생깁니다. 조금이라도 습한 날씨에는 안쪽에 송글송글 맺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사실 이 텐트를 저는 이번에 2번째 사용하는데, 첫 번째 사용했을 때는 바닷가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. 바닷가 데크에서 사용을 했고,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결로가 생겼어요. 다만 그 벤틸레이션과 작은 문을 풀 개방을 할 수 있는 메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로가 더 이상 어느 정도 이상 많이 생겨서 막 줄줄 흘러내리지는 않았고요. 금방 생겼다가 마르고 생겼다 마르고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텐트마다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. 결로가 마르는 속도가 달라요. 이 텐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얇은 15데니아 나일론 원단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해가 뜨는 순간 건조가 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사실 해 뜨고 철수할 때까지 잠시 놔두는 것만으로도 결로가 금방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정말 빠르게 말랐고요. 그만큼 빠르게 생기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결로가 생기지는 않았고 굉장히 빠르게 마른다라는 게 이 텐트의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사실 1kg 언더의 텐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텐트는 결로 때문에 못 쓰겠어 라는 분들은 없죠. 사실 제가 써봤던 모든 초경량 텐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로를 겪었습니다. 스틱을 활용해서 치는 디스턴스 텐트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그 텐트는 제가 자면서 결로를 닦았어야 됐어요. 그리고 나머지 싱글월로 되어 있는 경량 텐트들 모두 어느 정도 이상의 결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초경량 텐트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쾌적하게 쉬겠다고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. 긴 종주나 장거리 하이킹 시 무게 부담을 줄이면서도 그래도 잠은 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초경량 텐트들을 활용을 하십니다. 그래서 사실 타프만으로도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, 비비색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, 확실한 거, 이 텐트는 비비색보다 가볍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는 사실상 장거리 하이킹이나 BPL 하이킹 시에 굉장히 그 능력을 발휘할 걸로 보여져요. 사실상 초경량 텐트 중에서 이 정도의 풀옵션 텐트는 없거든요. 제가 예상컨대 아마도 경량 백패킹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생각에는 대안 없는 유일한 텐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리뷰를 하면서 이 텐트라고만 부르는 이유는, 사실 이 텐트는 무게만 정해져 있지 이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텐트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고요. 그리고 제가 리뷰를 진행하는 중에 옆에 계속 보였던 이 핑크색 텐트가 있죠. 이 핑크색 텐트는 경량이긴 경량이에요. 무게는 910g 정도가 나옵니다. 실측 무게로 910g 정도가 나오고요. 지금 860g 짜리 텐트와 이 텐트의 차이점은 원단이에요. 사실 저 초경량 텐트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굉장히 15데니아 중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원단을 채용을 했고, 이 텐트 같은 경우엔 무게에서 몇 그램 손을 보더라도 색깔이 있는 아름다운 텐트까지 만들어 보자 라는 욕심으로 완성이 된 텐트입니다. 사실 시스템은 같아요. 큰 문, 작은 문, 벤틸레이션 2개, 그리고 텐션 가변형 폴클립까지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g만 돼도 사실 저는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 860g 짜리 텐트와 910g의 차이는 사실 뭐랄까요, 860g은 정확하게 산들로라는 브랜드의 욕심에서 만들어진 텐트입니다. 우리가 어디까지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, 기본 텐트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몇 그램까지 낮출 수 있을까 라는 욕심에서 태어난 텐트고요. 그 욕심을 완성하고 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쓰기 좋은 게 어떤 걸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핑크색 텐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아마도 같은 이름으로 나올 텐트고요. 이 텐트는 시그니처 텐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, 이 텐트는 초경량 중에 보급형,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도 색깔은 핑크색과 노란색 두 종류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두 동 같이 치면 진짜 이쁘겠네요. 네, 그러면 이 텐트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볼까요? 이 텐트는 기본적으로 싱글월의 초경량 텐트로 860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. 아마도 무게 때문에 이 텐트는 굉장히 많은 장거리 하이커들, 그리고 경량 하이커들에게 많은 반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. 벤틸레이션 2개, 문 2개, 모든 기본 텐트의 옵션을 모두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텐트의 출시일과 출시 가격이 꽤 많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텐트는 5월 1일에 출시가 됩니다. 아마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이미 출시가 되었겠죠. 그리고 이 텐트의 출시 가격은 아마도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.
지금 대부분 텐트 가격들이 한 40만 원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. 하지만 이 텐트는 30만 원 초중반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굉장히 가성비가 엄청난 텐트가 될 것 같아요. 모든 옵션을 가진 텐트, 하지만 860g이라는 무게를 가진 텐트, 그러면서도 가격은 30만 원 초중반. 이러면은 이 텐트는 사실 결점이 없어지는 거죠. 네, 그러면 하룻밤 저 핑크 텐트에서 하룻밤을 지냈던 오크에게 텐트의 어떤 느낌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텐트 어땠나요? 저는 일단 기존에 한 2인용 되는 텐트를 계속 써왔어서 부피가 이 정도 됐었거든요. 패킹이랑. 네, 오늘 어제 텐트를 처음 받았을 때 무슨 경량 패딩 파우치 같은 데 들은 걸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좁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피칭을 끝내고 짐을 넣고 안에 누워보니까 옆에 짐을 다 두고도 제가 이렇게 몸을 돌려서 포지션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었고요. 제가 자면서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라 결로가 좀 벽면에 많이 생겼는데 그냥 10분, 15분 만에 싹 다 마르는 정도로 이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텐트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너무 가벼워서 전혀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새로 나온 산들로 경량 풋프린트입니다. 이게 굉장히 얇거든요. 근데 확실히 양면 실리콘 코팅 원단을 사용을 하셨어요. 굉장히 미끌미끌하고 기분이 좋은 풋프린트입니다. 요즘 뭐 많이 얘기하는 미끌풋이라고 불리는 풋프린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, 기존에 경량 하시는 분들은 그 왜 폴리비닐 같은 걸로 방풍 비닐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, 타이백 원단으로 풋프린트를 DIY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, 이 풋프린트가 부피적으로나 그 한 번에 체결하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DIY를 하는 것보다 이 풋프린트를 별매로 사서 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별매로 뺀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 경량 텐트에는 풋프린트를 안 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풋프린트를 하신다면 이번에 경량 세팅에 맞춰서 나온 이 미끌풋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철수하다가 발견해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립니다. 텐트 패킹을 다 하면 이거 보세요!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. 작죠? 이렇게 텐트의 디테일부터 총평,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이 텐트가 더 맞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이 텐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돼서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. 이렇게 저는 이 텐트를 먼저 써보는 기회로 여러분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봄이 끝나가는 이 끝자락에 오크와 오랜만에 백패킹을 나와서 새로운 텐트를 둘 다 체험해 보았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860g짜리 텐트, 910g짜리 산들로 텐트 기대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